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금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자,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그리고 투자 결정과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경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사기 의심 사례에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방송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랑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2,400선이 무너졌고요. 2,382선에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0.79%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770선에서 마감이 됐네요. 1.45% 하락입니다. 각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세를 나타냈네요. 4,444억 원 사들이는 모습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4,082억 원, 외국인은 473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투자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요, 홀로 역시나 매수세를 나타냈네요. 1,405억 원 매수 흐름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흐름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428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922억 원 순매도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바로 화면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란톡방 안에서는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나와 계시는 빅머니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한 주가 또 지났고 추석을 또 맞이하고 지나다 보니까 또 2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또 길었던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제 또 마지막 또 개편 방송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서 좀 돌아오도록 하고 바로 월요일 날이거든요. 네. 월요일 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한 주 마지막 좀 많이 힘들으셨죠? 예, 제가 이런 어려운 점들도 다 풀어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께서 월요일장에도 여러분들 케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제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QR코드 활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빅머니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주식왕 환줄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400원, FOMC 회의 이후 종목 대응이라는 한 줄평을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환율에 대해서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환율이 1,400원, 딱 1원 정도 모자라게 오늘 고점까지 찍고 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의 하락을 좀 굳이 찾자면은 지금은 이제 환율적인 부분,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지금 불안감이 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제 1,400원의 환율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장 마감 부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었을 때 순간 하락이 환율이 1,388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뭐 환율 달러 방어한다고 해서 달러를 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한미 스와프만 제대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우리 시장도 좀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이번에 다음 주죠 이 FOMC 회의에서 예전에는 0.75 정도를 예상하고 시장이 흘러왔다면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는 올라갔다라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1%대 금리 인상도 지금 3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1%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 이거에 대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고 차라리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금리를 완전히 올려버린다면은 1%대 올려버린다면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올릴 1% 이상 뭐 더 올리겠어라는 또 안도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시장이 또 안정화를 찾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에서는 중요하게 지지하는 구간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게 요 770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요 770포인트를 깼다가 잠시 또 반등을 좀 주고 나서 결론은 종가상으로는 770을 안착은 해놓고 좀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딱 데드라인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이 혹시나 좀 밀려서 이 저점을 좀 깬다면 이 직전 저점을 깨서 밀린다면은 저는 이 전저점 확인하러 간다고 보거든요. 720포인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올라오는 즉 이 800포인트 부근만 올라와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올해 안에는 큰 하락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대를 올리냐 0.75로 그냥 가는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이후에는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춰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FOMC 이제 뭐 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는 시간은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 화, 수 요날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이 이후에 대응 방안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다음 주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종목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들었다. 나는 내 종목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참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참 대단했어요. 네. 수익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그럼 여태까지 전문가님이 최근에 냈던 수익률 한번 브리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예전에 좀 많이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수익 냈다라고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고 이걸 왜 잡았는지 이런 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KPF라는 종목인데 뭐 자동차 부품 회사로도 알려져 있고 테마주로서는 이제 석탄 관련주 쪽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 자회사 중에 SBB테크라고 있습니다. 이 SBB테크가 10월 달에 상장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정밀 감속기라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요. 이 정밀 감속기라는 거는
부품의 그 로봇 가격을 가장 결정질 수 있는 핵심 부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산화가 돼 있는 회사가 지금 이 SBB테크 그리고 예, 그러니까 딱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이 안 됐지만 상장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KPF가 확실하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여기서 한번 잡아드렸어요. 이 종목을 여기서 한번 급등 나오기 전에 한번 잡아드렸고 이거는 제가 리포트 이 전날 리포트가 나와서 알고 있었고 이날 상한가까지 제가 수익을 챙겨드린 다음에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더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이거는 계속 호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또 잡아드릴 거다라고 해서 또 잡아드린 게 요 8,000원대 8,000원 초반대 여기서 잡아드려서 오늘까지 또 수익을 또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고 잘 버티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종목들, 가는 종목들이 더 강한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싸다고 지수가 밀려서 이거 싸니까 더 이거 지금 싸니까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신저가 찍었거든요. 네. 올해 어떤 자리에서 사더라도 삼성전자를 샀으면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삼성전자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상황에 맞게 지금 어떤 종목을 잡는지에 따라서 내 계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또 대박 종목 잡아서 어제 잡아서 오늘 네. 급등 나온 종목도 있거든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른 종목은 이제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였었죠. 제가 이날도 잡아드렸습니다. 14,500원짜리에서 들어가지고 거의 7, 80% 정도의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오늘 잡은 종목도 비슷한 종목으로 잡아드렸고 여기서 지금 저항대 라인이 있는 구간 보이시죠? 네. 여기서 저항대 라인이 있었던 계속 못 넘는 구간을 강한 갭상승으로 넘었는데 이날 잘 보시면 갭상승 후에 어떻게 마감했죠? 음봉이죠. 네, 음봉 마감했네요. 음봉이라는 거는 시가 대비 하락했을 때 나오는 캔들 모양이 음봉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봉이니까 이거 안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갭이 뜬 상태에서 나오는 음봉이 또 달라요. 아침에 강하게 뜨고 나서 음봉으로 밀렸지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 지지하면서 마감한 종목들은 다음 날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호재가 있고 왜 갭이 떴고 이 호재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날 바로 잡진 않았고 다음 날 네옴시티 관련주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이게 음봉으로 밀렸으니까 바로 다음 날 한번 좀 지켜보자 해서 아침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제가 체크해서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편안하게 들고 가셨을 거예요. 쭉 편안하게 들고 가셨고 중간에 청산 아무 데서나 하셔도 50% 이상은 제가 수익을 다 챙겨드린 우와. 종목이고 아직 네옴시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맞죠. 빈살만이 11월 달에 오죠. 오면은 네네. 또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당연히 관련주로 네, 묶여 네옴시티 있는 관련주가 또 네옴시티. 가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고 시장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래서 눌림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네옴시티 종목이 없는데 어떤 종목 잡을까요?라고 물어들 보실 텐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미글로벌이 대장주니까 한미글로벌을 잡으시고 네. 오늘 같은 날도 조정이 8% 정도 나왔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건 뭘까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건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는 아직 이 종목을 많이 팔지 않았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난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있다. 그럼 가지고 있다. 난 가지고 있다. 난 더 싸게 내려면 더 살 거야.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이 종목은 안 좋아. 이 종목은 이제 더 떨어질 거야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막 던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승했을 때 거래량을 보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을 봤었을 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은 적습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아까 그 해석한 대로 나는 그래 주가 떨어져도 난 안 팔아. 왜냐 더 갈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까지 빈살만 오기 전까지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 쪽은 더 지켜보셔야 되고 저도 아직 이 종목을 매도하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네. 보면 굉장히 우리 보험처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에 의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네. 시장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가는 종목들만 더 가는 시장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체크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또 최근에 네. 전문가님 또 우리 또 로봇 관련주로 수익을 내셨어요. 네네. 이 종목도 한번 네. 언급을 좀 해주시죠. 제가 다 하나하나 오늘 좀 시간이 널널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2시간을 제가 원래 1시간 방송인데 오늘 특별하게 마지막 방송이라고 네, 2시간을 제가 맞아요. 뽑아놨습니다. 다 뽑아드릴게요. 제가 이 간이고 쓸개고 오늘 다 뽑아드릴 테니까 네. 다 뽑아가시고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저는 게 있죠? 하루에 2번씩 제 영상을 직접 올려서 오늘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하루 2번씩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전문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 시장이 가셔도 불안해도 없어요. 네.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저는 저 믿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퍼드려요. 다 퍼드리니까 노란톡방 저희 밑에 QR코드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맨날 하루에 2번씩 몇 번? 두 2번씩 제가 퍼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만 들으셔도 제가 딱 보장합니다. 진짜 한 달만 딱 제 방송, 제 영상 보시면은 웬만한 시장에 있는 테마주들 다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너무 멋있어요. 반하겠는데요, 진짜.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 이런 전문가님이 또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나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호랑이 선생님이 또 필요로 하잖아요. 저 호랑이는 아니고. 호랑이는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네, 따뜻한 네.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2번 교육을 잡아주는 전문가님 덕분에 여러분들 문제 없이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또 우리 다른 종목도 다른 종목 살펴볼까요?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제가 여기 좀 박스권 자리 있죠. 여기 위에 저항대 라인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가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전날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VR 관련 쪽 이쪽이 좀 상승할 수 있다. 왜냐 메타랑 애플에서 VR 관련 쪽으로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관련주들은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놓치지 않고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 잡아드렸었죠. 제가 네. 19,000원대에 잡아드린 종목인데 2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야. 쉬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죠.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이런 눈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다 알려드릴 수 있고. 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VR 요거 관련해서 메타에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OLED 관련주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출시가 될 때쯤 해서는 아마 좀 재료 소멸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수가 많이 밀려서 지금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39만 주 정도로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집가는 빠지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없다는 거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네.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나는 팔지 않겠다. 나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더 보실 분들은 가장 쉽게 지금 눌림목 자리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 보이시죠? 네. 이게 파란색 선이 11선, 10일 이동평균선이고 요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20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요 안으로 주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조정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급등했던 종목들은 요 구간 안에서 11선과 21선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제 뭐 21선 눌림목이다, 뭐 며칠선 눌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일반화시켜서 얘기한 거고 보편적으로 이 안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는데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 네. 아직 그 모멘텀이 살아있고 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정답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올라갔을 때 이제 떨어질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에 의해서 많이 매도가 나오는데 네. 이 올라갔을 때 거래량 다 내가 100만 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고점에서 다 100만 주를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눠서 분할하다 보면은 내가 평균 단가보다 자꾸 내려가는 가격에 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서 고점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물량을 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죠, 대부분? 올라갔다가 네.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네. 그러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되지 이런 식으로 않을까요? 두 개의 산의 모양이 나오죠. 아, 산 모양.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걸 쌍봉이라고 합니다. 예, 쌍봉 모양이 나오면 대부분 이 종목은 이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걸 우선 체크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단 재료가 아직 살아 있는지 이게 뭐 메타에서 뭐 이런 OLED 제품에서 XR 제품이 나온다든지 애플에서 뭐 신제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는 게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멀미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제품의 XR, VR 제품들이 멀미가 있고 네. 이 썼을 때 무게감 때문에 오래 착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신 분들은 또 다른 거치대 같은 것도 이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좀 혁신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돼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앞으로 이 VR 시장은 저는 VR, XR 시장은 더 크게 갈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 더 반등 정도만 기대하실 수 있는 거고 더 길게 보기에는 이제 연말까지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오는 제품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3기 종목을 한번 또 말씀 좀 드릴게요. 3기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디에서 잡았을지 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저점에서 잡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일단 거래량이 터진 걸 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위쪽에 저항대 라인이 있죠. 네. 여기 저항대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매물,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올라오네 하면서 여기서 다 손절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본전가 왔네, 나 본전가 왔네, 본전가 왔네 하면서 살려주네라고 했었을 때 다 매도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내가 다 물량 받아주고 올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매수가 들여서 여기서 잡았고 그 이후로 계속 3기는 상승을 했죠. 와, 대단하세요. 사실은 급등이 한번 나오면 더 올라갈까라는 네. 그 위험도 때문에 네네. 쉽사리 매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그 라인을 잡아서 네. 다시 한번 슈팅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았다고 하시니까. 우선은 재료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터졌었던 거래량 3배, 4배를 뛰어넘는 그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계속 보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체크해 드릴 거고 네. 포르쉐 관련주 쪽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포르쉐 IPO라는 그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터졌고 이 저항대를 뚫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이거는 눌려도 가겠다. 지금 재료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료를 판단했었을 때 IPO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다. 이 사실이면은 그 전에는 한 번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내가 물려도 이거는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자금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부 일단 넣어 보시고 확신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부만 좀 넣어 보시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거는 10월 달이나 9월 달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물렸는데 뭐 혹시나 이렇게 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제가 또 팁을 하나 좀 드리면은 차트를 이제 좀 길게 보시면 지지와 저항 자리가 보입니다. 네. 지지와 저항 자리가 보이는데
직전에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었던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항 라인.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인데 요 자리를 쭉 거 보시면 요 자리 구간이 대부분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저항이었는데 요 자리가 지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직전에 이렇게 지지가 이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 있죠? 네. 요 라인을 이제 이탈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좀 펼 수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직전에 이제 저항 자리였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네. 그럼 이걸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깼을 때, 이 자리를 순간 깼다가 반등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손절만 되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들의 그 투매를 받아먹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아직도 더 봐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깼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매수해보고 아니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 파악이 어느 정도 좀 되셔야 되고 이제 거래량을 말씀 좀 드렸죠. 네. 이렇게 거래량 크게 터진 종목들은 잘 안 죽어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 줄은 거 보이시죠? 네, 거래량이 줄었네요. 줄었고 지금 양봉으로 오늘 같은 날 0.8%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럼 아까 같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이죠. 네, 그러네요. 나는 팔지 않고 가지고 지켜보겠다. 있겠다. 예, 언제까지? 예, 올라갈 때까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예, 포르쉐가 상장해서 이제 포르쉐 타셔야 되죠. 아, 너무 좋죠. 아니 포르쉐를 타실 남자친구를 구하셔야 되나? 아, 아니죠. 제가 성공해야죠. 아, 그렇죠. 포르쉐, 남자친구 태우시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포르쉐 태워주는 여자친구, 좋은데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서 타실 네. 수 있습니다. 포르쉐 타시고 좋은 남자친구 얻으셔갖고 둘이 놀러 가시고 그러시면 되겠네. 예. 네. 뭐 사담 여기까지 하고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남아 있고 이제 보시면 아직 고점이긴 해요. 지금 21선과 지금 주가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없이 좀 눌리면은 9월 말이라든지 10월 초까지는 한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대장주가 좀 바뀌어요. 3기가 아닌 다른 종목들은 좀 바뀌긴 하는데 네네. 저는 일단 제가 봤었을 때 3기가 좋아 보여서 일단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아직까지는 좀 들고 가보셔도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만약에 좀 눌림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21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 보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뉴스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조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스윙으로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 요거는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선 자리 뚫을 때 한번 제가 좀 미리 좀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수익을 드렸다가 오늘 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는 했는데 다음 주에 저는 한번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로봇 관련주가 이제 ETF도 좀 상장하게 되고 네. 일단 테슬라에서 AI 데이가 지금 9월 30일 날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11월 1일 날 회장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 무인 로봇 관련해서 또 언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은 계속 이슈가 될 만한 것들도 많고 지금은 이제 공장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뭐 이렇게 서빙 로봇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공장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계속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은 오늘 좀 아쉬웠어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고점 자리를 다 뚫었거든요. 저는 이런 고점 자리를 뚫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도전을 몇 번 하다가 이번에 한번 가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바로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여기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여기 나왔었던 거래량 대비 제가 말씀드렸죠. 한 3배 내에서 4배 정도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지 이게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봤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예전 거래량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얘가 좀
힘이 좀 덜 모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정리를 했고, 만약에 또 월요일 날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땐 또 거래량을 보고 네.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몇 종목 수익인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매매하는 관점이라든지 어떻게 종목을 접근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런 영상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번씩 아침에 한번 드리고 저녁에 한번 이렇게 그 노란톡방에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매일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그냥 운전하시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출퇴근길에 이렇게 들으면서 가셔도 됩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제가 알아서 다 올려드리니까 와서 매일 공부하시면 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요즘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좋지 않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은 있었고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네.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 수익률을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더 이상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 종목이 시황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위로한 삼지도 마세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으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 저희 노란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빅머니 전문가님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률도 함께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주식왕 종목 클래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 테마 종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종목 클래스 진행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참 많이 뜨겁죠. 애플페이 관련주. 지금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삼성페이를 위협할 수 있을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불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이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제나 앵커님한테 묻고 싶은데 핸드폰 못 쓰세요? 전 애플 씁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핸드폰도 애플워치 쓰시나요? 시계?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 애플페이에 대한 뭐 만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써볼 의향이 있으세요?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아, 너무 많이 돼요. 사실은 저도 네. 원래는 삼성을 썼었거든요. 네네네. 삼성을 쓰면서 애플로 넘어왔을 때 네. 가장 아쉬웠던 점이 그 삼성페이였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그 애플 쓰시는 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 Z 플립으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그냥 바로 결제되는 거. 맞아요. 예, 그것만 보면은 이제 너무 부러워서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애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플페이가 이제 넘어오는 좀 얘기가 있죠. 원래 현대카드에서 절대 부인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좀 인정하게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 네. 현대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삼성페이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보안도 심하고 좀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삼성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데, 저는 아무래도 좀 AS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봤었을 때는 삼성이 조금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왜요? 젊으신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애플로 이번에 14 나왔을 때 한번 써볼까 이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뭐 애플페이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제 핸드폰 하나만 삼성만 오래 써봐서 여러 가지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주식으로 봤었을 때 이 애플페이 관련주는 예전에 저는 이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호재가 애플이라는 이름 때문에 호재는 될 수 있겠지만, 이 기업들 자체는 좀 건강한 기업들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위험한 종목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은 안 했어요. 이게 이 종목을 한번 이루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들였다가 그냥 네. 수익만 챙기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 분봉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급등량이 좀 심한 종목들이 많아요. 대응이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수혜를 봤었을 때 정말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이쪽 테마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한국전자 인증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 맞아요. 뉴스가 좀 나와서 올라왔는데 차트로만 봤었을 땐 굉장히 좀 좋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제 저항대 자리를 다 뚫어주고 올라왔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예. 거래량 많이 터지면은 일단 저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급이 좀 몰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또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이렇게 순간 거래량이 없는 구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그러네요. 없는 구간들이 꽤 많아서 순간 이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지지하는 구간, 아까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저항 자리가 뚫리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상승이 된다고. 아니요.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간 자리 그 직전 라인 지지 맞았어요.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네. 아니 전문가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이제 새겨놓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꺼내는데 조금 버퍼링이 걸리긴 했는데 예, 예. 네, 지지선이라고 말씀해 아니요, 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바로 캐치하셨네. 예, 앞으로 대성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저항대 라인이 뚫리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네.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이 가격대를 보시면 한 6,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6,5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6,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 종목이 정말 인기가 있고 네. 잘 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이 종목을 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애플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은 얼마죠? 최소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갔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건데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에 삼성전자가 막 너무 싸져갖고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사실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강해야지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테마주, 제가 말하는 건 테마주입니다. 이거 네. 뭐 이제 우량주나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테마주나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슈 이런 걸 되게 분석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페이 관련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뭐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종목들을 잡으실 때는 무조건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줄었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버텨준다. 그러는 거는 아직은 내가 이 종목을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가격이 더 떨어져도 네. 그때 매수하셔서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네. 내가 삼성전자로 5% 먹나 이 종목으로 5% 먹나 똑같은 5%입니다. 네. 물론 뭐 자금이 뭐 몇 억씩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몇 백만 원 매매하시는 분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다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종목이든 저런 종목이든 많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좀 내려왔을 때 지지됐는지 한번 보고 네. 확인해보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장주는 한국전자 인증인데 일단 ATTN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어제 맞아요.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일단 여기 저항대 자리를 이제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갭으로 좀 떴습니다. 이건 이제 티머니 관련해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티머니 네.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좀 올라간 건데 이 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자리를 뭐 매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거 기간 못 기다리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4, 5, 6, 7, 8, 9 이렇게 6개월 정도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요거 수익 내도 기껏해야 뭐 한 10%인데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다.
여기서부터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늘은 뭔 차이가 있냐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계속 공방이 있거든요. 이 다음 캔들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종목이 지지를 못하고 오늘 14,500원짜리에서 지지하고 올라갔었는데 예, 요 14,500원이라든지 14,000원이라든지 요런 자리가 이제 이탈됐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냐 하면서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FP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네. 뭐 12월까지는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는 두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나 이런 걸 좀 더 보고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공략을 할 텐데 종목 자체가 예전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의 종목은 아니라서 일단 관망만 좀 했고요. 한국정보 인증도 보시면 제가 이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윗꼬리에 좀 길게 달고 내려왔고, 자 이렇게 이런 자리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전의 차트를 보시면 돼요. 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양이 많다. 네. 여기 보시면 다 윗꼬리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네요. 네, 생선 가시 목에 걸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많은 거 들어가면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앞에 차트를 먼저 내가 달려간다고 막 뭐 뉴스 막 이런 거 보고 막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차트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전 대장주가 이제 한국전자통신이거든요. 이 종목이 원래 FPA 대장주로 원래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HT팀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조정받고 아직은 이제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듯이 여기서도 한국정보통신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갭 뜨고 나서 쭉 밀렸다가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들고 갔다가 손절 치면 어떻게 해요? 또 손절 쳤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속상해요. 네, 속상하죠. 포르쉐 타야 되는데 못 타요. 포르쉐 그냥 바퀴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고 매매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내가 여기서 손절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다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1호는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잡았거든요. 한국정보통신을 못 잡고 1호원을 드렸었는데 1호원도 마찬가지로 저항 때 이제 뚫고 들어갈 때 이제 뭐 추천드려서 이제 수익은 내고 나왔는데 되게 짧게 드린 수익을 좀 짧게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수익여표에는 따로 없는데 짧게 드린 것까지는 제가 두 자릿수 아니면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안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대장주가 아니면은 훨씬 더 크게 밀려요. 대장주는 보시면은 밀려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눌려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눌리면은 훨씬 더 크게 눌려요. 그래서 2등주, 3등주는 웬만하면 제가 좀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차트적으로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대 뚫어서 좋다라고는 봤거든요. 이렇게 3,500원 라인을 딱 뚫어주고 올라가서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지를 못 해주고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정리하고 수익을 좀 내더라도 수익을 좀 뱉더라도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거 FPA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 12월까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애플페이 관련주 전문가님은 조금 가져가되 대장주 중심으로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기차 관련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니케이 관련주 쪽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저기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전기차 관련주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문가님. 네네. 우선 애플페이 관련주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이 세세하게 다뤄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저희가 노란 톱밥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빅머니 전문가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애플페이 관련주 네. 저는 네.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전 사실 FPA 관련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조금 늦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네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있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12월 안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12월 이후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야 저는 할까요? 12월 전에는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애플페이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크게 가는 테마는요.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기업은 실적을 먹고 삽니다. 예,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게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유, 그 최고의 테마가 뭐였냐면 방산주예요. 맞아요. 네. 방산주가 왜 이렇게 잘 가냐, 밀리지도 않느냐, 매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매출의 근거가 있으니까 네.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이런 애플페이 관련주 정말 애플페이로 얼마나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정말 이게 관련주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게 관련주로 툭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네, 맞아요. 엮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왜 이런 종목들이 가면은 종목의 시총이 대부분 작은데 이 시중에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네. 작은 돈으로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종목들로 자금이 단기성 자금이 들어가서 띄우고 빠집니다. 그런 이슈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은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많이 하는데 이와 비슷한 게 품절주 아니면 스펙주예요. 네. 스펙주나 품절주는 유통 주식 수가 없고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빨리 띄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시장이 안 좋거나 거래 대금이 없거나 단기성으로 좀 뭔가 치고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가는데 개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상승하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절대 스펙주나 이런 걸 잘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제가 스펙주로 딱 한 번 수익 냈을 때가 있는데 삼성 스펙으로 수익 드린 거는 그때는 이지영 부회장이 이제 사면건으로 이슈가 돼서 이제 그 테마로 한번 수익을 좀 드린 적이 있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스펙주?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품절주에서도 양기사라는 대빵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좀 특이한 경우긴 해요. 좀 드문 경우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무조건 지수 빠지면 품절주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도 상황을 보고 좀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좀 안전하다. 나는 장중에 좀 대응도 안 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실적이 받쳐주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 보고 들어가시는 건 늦어도 돼요. 네. 뭐 현대로템 늦게 잡았어도 무조건 거의 다 대부분 수익 나왔을 거고,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테마가 무조건 뭐 작전을 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무조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왜 관심을 받았는지. 왜 매출이 오르는지 그런 것만 조금만 고민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아직 공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따라오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 좀 드렸죠. 하루 몇 번? 네. 하루 몇 번? 2번. 하루 2번 제가 영상으로 공부시켜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지 마시고 제가 물론 또 월요일 날 나오지만 제가 올려드리는지 안 올려드리는지 지금 들어오시고 월요일 날 따지세요. 안 올리면. 네. 예. 제가 2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 12월까지 12월 안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심히 보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전기차 관련주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의 교육 하루에 2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쳐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경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중히 금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